이른 아침 시장의 공기가 아직 축축이 남아 있습니다. 한결 축산의 셔터가 덜컥 열리자 고깃 비린내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사장 이상호는 칼을 갈며 문 앞을 바라봅니다. 매일 같은 시각 자전거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탄 노인 박춘식입니다. 허름한 점퍼에 챙이 다른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삼겹살 15kg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상호는 익숙하게 무게를 재며 대답했죠. 예, 늘 똑같이요. 그는 현금 다발을 꺼내 묵묵히 계산하고 고기를 자전거 짐칸에 싣습니다. 말 한마디 덧붙이지 않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상호의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돼지고기 15kg은 한 가족이 한 달은 먹을 양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매일같이 그만큼을 사갑니다. 처음엔 가게 매출이 늘어나 기뻤지만 열흘째가 되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죠. 그 양반 이상하지 않아? 그 고기 다 어디다 써? 혹시 식당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노인은 어디 사는지도 어디에 쓰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몰래 CCTV를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언제나 같은 동작으로 돈을 내고 짐을 싣고 정해진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하루에 고기 15kg를 사가는 사람이 어딨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는 거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따져.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일부러 노인보다 먼저 시장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자전거 소리, 똑같은 얼굴. 하지만 이번엔 이상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가 문을 열며 스스로 다짐했죠. 이제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꼭 알아봐야겠어. 춘식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고기를 챙기고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상호는 문을 닫고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자 그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골목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노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전거 바퀴 소리가 멀리서 들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춘식은 변함없이 등장해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삼겹살 15kg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어디 식당 하세요? 춘식은 대답하지 않고 짐을 묶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잠시 상호를 바라보다가 그냥 집에서 먹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자전거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호는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짙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 최지연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CCTV 영상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일 15kg이면 하루에 30인분이에요. 분명 어딘가로 유통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은 잠복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시장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되자 박춘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 고기를 싣고 시장을 빠져나가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차량의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라도 들리면 그가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노인은 도심을 벗어나 한참 동안 달렸고 길은 점점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대상
읍 외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는 확인 불가. 산 중턱쯤에서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낡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차 밖으로 나와 풀숲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솥을 올리고 가져온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길게 퍼졌습니다. 그 주변에는 흙먼지에 덮인 사진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노인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을 살피고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차로 돌아가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라는 거지? 이틀 뒤 창고는 적막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맞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고 이름이 적힌 메모지들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죠. 바닥 한가운데는 커다란 솥과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지연은 장갑을 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정갈이 정리된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통에는 순자, 영호, 은정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기 요리들도 하나같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재사용 같네요. 이상호는 경찰서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냥 매일 고기를 사가는 손님이에요라고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호의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피해를 준 건 아니겠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깊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노인 귀신 제사 지낸다더라. 밤마다 창고에서 불빛이 보였대. 상인들은 고기를 팔던 상호를 힐끔거리며 피했습니다. 상호는 괜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그는 다시 노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구석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노파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 양반 매일 위령제 지내러 간다던데. 상호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위령제요? 누구 위령제입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날 죽은 사람들 이름을 바꿔 붙인다더라. 그 말을 들은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에 창고 벽에 붙은 이름표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즉시 그 산길을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시각, 이상호는 자전거를 끌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가 들리고 흙길에는 이슬이 촉촉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전등 불빛을 앞세웠습니다. 어제 들은 노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양반 매일 위령제 지내러 간다던데 그 말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박춘식이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젓가락을 모으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가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름이 적힌 사진들과 나무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상호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돼지고기가 익는 소리와 향이 퍼졌습니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옮기려다 돌에 걸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춘식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호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기를 한 점 접시에 덜었습니다. 그리고 제상 옆 빈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행동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저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이 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상 위에 붙은 사진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산사태 피해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어린아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그의 뒤에서 불길이 부드럽게 타올랐고 희미한 재앙의 냄새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흙이 질척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마지막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지만 이상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손님들의 주문 소리가 들려도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창고에서 본 제사상과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저걸 해온 걸까? 상호는 손에 쥔 고깃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흙길을 따라 올라가자 어제보다 희미한 연기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흔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박춘식은 전날과 다름없이 제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동작은 느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춘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은 잠시 상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쪽 냄비 좀 올려주시오. 짧은 한마디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기를 굽고 밥을 지었습니다. 창고 안엔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와 고깃기름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레 제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소녀와 중년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죠. 시간이 흘러 불이 잦아들 무렵 춘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날이요. 5회째 되는 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제사라는 뜻이구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점점 약해졌고 창고 밖엔 풀벌레 소리만 남았습니다. 상호는 떠나기 전 고기 한 점을 접시에 올려놓고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춘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상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서 5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거구나. 그의 마음 한켠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길은 물길을 머금어 미끄러웠고 풀잎마다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숨을 몰아쉬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끌어올랐습니다. 어제 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도착하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고깃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는 고기가 반쯤 구워진 채로 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상에는 아직도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릇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의 상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꺼지지 않은 가스버너가 켜져 있었고 휘발유통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불꽃이 타오르며 화염이 번졌습니다. 상호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박춘식 아저씨.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산속은 금세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장 쪽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최지연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는 상호를 발견하자 다급히 물었습니다. 안에 계신 분은요? 상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마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타버린 잔해 속에서 금속 접시들과 불에 그을린 솥, 그리고 낡은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다들 배불리 먹었겠지. 나도 이젠 그리러 간다. 지연은 편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불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랜 그리움의 끝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잿더미 사이에선 타다 남은 젓가락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지연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러나 그 말조차 산속의 정적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다시 평소의 분주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박춘식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반 결국 그렇게 갔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상인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호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사라진 산자락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트럭을 몰고 창고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불에 탄 자리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삽으로 재를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땅을 고르게 폈습니다. 그리고 손수 준비한 작은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엔 단 4글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땅을 다지며 손으로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최지연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상호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은 유품이에요. 안에는 박춘식이 평소 들고 다니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안쪽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삼겹살을 굽고 밥을 나눴습니다. 상호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지연이 서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매년 하죠. 그녀의 말에 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상호는 비석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잔잔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혼자 아니에요.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한결축사는 매년 그날 돼지고기 15kg를 무료로 나눴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사를 춘식제라 불렀습니다. 노인의 이름이 세월 속에 묻히지 않도록 모두가 한 조각씩 기억을 보탰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늦은 밤 상호는 가게 불을 끄기 전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산 너머로 부는 바람이 대답하듯 살짝 스쳤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결축산의 간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호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는 습관처럼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박춘식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가만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그 말은 마치 일상의 인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가게에는 돼지고기 굽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년 같은 날 고기 15kg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 고기들은 시장 사람들과 나눠 먹는 춘식제의 제물로 쓰였습니다. 이제 그 행사는 시장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호와 함께 불을 피우는 경찰 최지연, 그리고 처음엔 구경만 하던 상인들이 이젠 스스로 준비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의 웃음 사이로 박춘식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 따뜻한 분이셨지. 행사가 끝날 무렵 상호는 비석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가 있던 자리는 이제 평평한 잔디밭이 되었고 매년 그 자리에는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상호는 가게 문을 닫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리 끝에서 최지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이젠 정말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시장 위로 올라가며 석양빛에 물든 하늘을 비췄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화면 아래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 또 다른 하루를 밝혀줍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